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이 전주보다 또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을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주보다 2,000건 더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7주 연속 20만 건을 밑돌았고 시장 전망치인 19만 7천 건보다 더 낮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천 건 감소한 166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노동부가 별도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은 종전 추정치 1.1%의 3배에 가까운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강력한 고용시장이 임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는 다시 인플레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업은 줄고 노동비용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연준 주요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런데 애틀랜타 여는 보스틱 총재가 다소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여전히 선호한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준이 올해 여름쯤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연준 월러 이사는 최근 경제 지표들이 노동시장과 소비자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에 연준의 인플레 제어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를 지난해 12월 FOMC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는 향후 3번의 0.25%포인트 인상으로 6월 정점에 이르고 12월까지 해당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오름세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인데요. 여기에 서비스 물가의 강한 상승 압력으로 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한몫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년물 수익률이 단기간 내 4.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산하며 2년물 수익률은 10년물 수익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PCE 물가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데요. 그런데 바클레이즈는 반대로 향후 PCE 물가 상승률이 CPI 상승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줄어드는 반면 이 PC 물가에서 비중이 높은 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시티그룹은 결과적으로 이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의 상승률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CPI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물가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연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